195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탈리아계 미국인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5년 동안 일했던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페르미는 오랜 나이를 가진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행성이 있으며 그 행성들이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지구 인류만이 아닌 지적 생명체가 우주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야 하며 그중 몇몇은 지구에 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때 페르미는 모두들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역사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페르미 역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5년에는 마이클 하트가 이 질문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페르미하트의 역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페르미 이후로 모두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에는 외계인들이 지구 인류가 아무 간섭 없이 진화할 수 있도록 관찰만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는 동물원 가설이 있습니다. 동물원 가설은 스타트렉 시리즈에서 기본 지침으로 반영되었고, 이것은 스타트렉의 승무원들이 다른 행성을 방문하면서 초기 발전 단계의 생물종과 접촉을 삼가해야 하고 이들의 자체적인 개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불간섭원칙입니다. 불간섭원칙은 스타트렉을 포함 여러 공상과학 소설, 텔레비전쇼, 영화에 등장하며 학문적, 과학적 논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동물원 가설의 핵심은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 은하의 첫 번째 문명,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된 모든 문명들 사이의 시간 간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1964년 작성한 그의 에세이 외계 문명에 의한 정보 전송에서 한 문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 문명의 발전 단계를 특성화시키는 3단계의 카르다쇼프 척도를 창안했습니다.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1형 문명은 행성 문명으로 행성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2형 문명은 항성 문명이라고도 하며 전체 항성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그리고 3형 문명은 은하 문명으로 전체 은하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외계의 지적생명 탐사 프로젝트, 일명 세티 연구원들 사이에서 우리 은하 내에 1유형 및 2유형의 문명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4천억 개의 행성이 있으며 현재 추정에 따르면 생명체 거주가 가능한 영역인 골디락스 존에 존재하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우리 은하 내에 6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나이는 우주 자체의 나이와 거의 비슷한 135억 천만 년인 반면 태양계는 46억 년에 불과하며 현대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극히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구 인류는 우리 은하계에 출현한 최초의 지능적인 생물종이 아니며 우주에는 영겁의 시간 동안 존재해온 수많은 외계 지적 존재들과 그들의 문명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억 년 또는 수천만 년 전에 우주에 출현한 초지능을 가진 외계 생물종이 지구 인류와 같은 초기 단계의 지능을 가진 존재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들은 지구 인류와 교류를 하면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우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을 숨기고 우리를 관찰하기로 선택할까요? 이 점에서는 동물원 가설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들은 유아기, 유년기를 지내는 자신의 자녀들을 완성된 성인 인격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유아기 때는 자녀들의 정신연령 수준에 맞추려고 하며 유년기 때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마침내 부모들이 자녀를 의식적으로 동등하게 여기는 시점은 자녀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소 수백만 년 전에 현재 지구 인류의 과학과 기술, 의식 수준을 능가한 외계 존재들이 지구인들을 보는 관점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는 관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구 인류의 의식 수준은 먹거리와 삶의 질에 직결되는 돈에 집착하게 하는 전체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한 개의 행성 수준을 벗어나기는커녕 한 집단과 나라, 민족조차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게임에도 불구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어 언제든 불장난을 할 수 있는 불안 전화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지구 인류입니다. 외계의 지적 존재들은 지구 인류를 시시각각으로 감시, 관찰하면서 원폭으로 인한 지구 행성의 자멸에 대한 것만 경계할 뿐 개인과 나라 그리고 그 정부기관의 독립성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예로 들면 왜 외계인들이 지구 인류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됩니다. 지구상의 이런 보호구역에서는 인간과의 직접 접촉이 최소로 유지되면서 야생동물들의 독립성과 자주적인 삶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는 해도 우리는 동물들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이며 외계 존재들 또한
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계인들의 지구에 대한 관찰과 통제는 지구가 가진 인공구조물인 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오랜 기간 인터넷을 달구고 있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아이작 아시모프는 지구의 위성인 달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이 진행한 달에 대한 모든 독립적인 연구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제안과 그가 산출한 모든 수치를 뒷받침했으며, 달이 가진 중력의 특징이 비정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적인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행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태양과 아주 가까운 지구의 위성이란 점에서 태양 쪽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체 중력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주적인 우연으로 인해 그럴 수도 있다고 해도, 오랜 기간 동안 온도와 외부 요인에 의한 달 표면의 암석 붕괴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이 가진 먼지는 달 자체의 암석의 화학 성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달에 쌓인 먼지는 달보다 10억 년이나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에는 자기장이 없지만 달의 암석은 자화됩니다. 달에 있는 수많은 크레이터들은 소행성이나 해성으로 인한 것들도 있지만, 화산 폭발처럼 내부로부터 자체 생성된 크레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은 화산을 생성할 만큼 온도가 뜨겁지 않고 뜨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달은 모든 행성과 위성들이 생성될 때 구성된 방식과 다릅니다. 달 표면 금속이 달 내부의 금속보다 더 무겁습니다. 달이 자연적인 천체라면 가벼운 금속은 표면에서 발견되고, 무거운 금속은 내부에 더 가깝게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달 표면의 80%는 티타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만큼 많은 티타늄은 지구 전체를 통틀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 의아한 점은 유성 충돌로 인한 충격이나 지각판의 움직임조차 없이 달에서는 지진 활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달은 태양보다 정확히 400배 작지만 지구에는 태양보다 400배 더 가까워서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정확히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개기일식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제공합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달의 이런 점들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우주에서는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더욱이 달은 태양과는 반대 지평선의 같은 지점에서 뜨거짐으로써 하늘에서 태양의 움직임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중국이 달의 뒤편에 가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고 가져왔다고 하지만, 그들의 특징인 과장과 허풍 날조, 왜곡 가능성으로 인해 패스하겠습니다. 1958년 달의 알폰소트 크레이터를 관찰하던 구소련 천문학자 니콜라이 코지레프는 정확하게 동일한 붉은 빛을 띠는 분출이 이 크레이터에서 반복되면서 달이 한순간에 지구에 좀 더 가까워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달이 스스로 추진기를 이용해서 궤도와 거리 수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상 달은 지구의 자전 에너지를 흡수해 1년에 3.8cm씩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런 달의 자체 추진 기능으로 인해 달이 지구로부터 너무 멀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은 외계인들의 지구 감옥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외계 지적 존재들은 지구 인류에 대한 불간섭을 넘어 자율 감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위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며 항상 한쪽 면만 보여주는 등의 수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닌 달이라는 관리사무소를 지구 옆에 가져다 놓은 것은 지구 행성 자체가 일종의 감옥으로 만들어졌다는 개념에 부응합니다. 달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 내부로 들어가야 하지만, 달 관리사무소에 외계인 직원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정보 매체들에 따르면 지구는 물리적 육체 속에 들어간 우주의 영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이러한 가설을 제안한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졌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일단 제쳐두고 열린 마음을 가진 후에 다음과 같이 지구 감옥 이론이 왜 성립될 수 있는지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사실상 지구 행성에서 제정신이란 것은 없으며, 만약 제정신이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지구를 오래전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구 감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감옥이기는 해도 악질적인 외계인들이 꾸며놓은 알카트라스 수준의 감옥이기보다는 일종의 우주극기 훈련장 또는 우주 유격 훈련장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적어도 지구 감옥에서의 전반적인 삶은 살아볼 가치는 있습니다. 지구는 본질적으로 불안정 상태의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 자체는 영원한 삶과 거주를 지원하지 않으며 어떤 문명이라도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물난리와 지진,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전쟁 외에도 지구 인류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의식 수준이 낮으며, 이것은 개개인의 일상사에서 부정적인 위력을 상시 발휘합니다. 인류사의 초창기에는 다른 민족과 나라 등이 서로 간에 침략을 하고 살육을 했지만, 현대로 들어와서는
인간의 의식에 깊숙이 침투한 종교와 이데올로기, 물질 만능주의를 통한 인간의식의 노예화가 진행되었으며 투철한 지구 감옥 수감인 자격을 항상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자기 파괴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살인, 강간, 각종 범죄 및 편을 가르고 치열하게 치르는 전쟁은 바로 범죄자들로 가득 찬 감옥에서 상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설사 당신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주변 인간들이 어떤 이유라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저지른 범죄가 개인 및 소그룹에 한정되어 있다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형당하거나 감옥에 갇히지만 대규모 살육전을 벌인 십자군전쟁, 세계대전, 독립전쟁, 남북전쟁, 6.25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것들은 중요한 사건으로 역사책에 기록되며 학교에서는 이것들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러한 피로올룩진 역사 기록이 우주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같은 인간들이 서로를 해친 것으로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대다수는 항상 소수의 상위 악마 세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역사적이라는 인물과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샤를마뇨, 바르바로사, 표트르 대제, 이반, 마오쩌둥, 스탈린, 김일성, 토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열도 그 자체, 아돌프 히틀러, 베니토 무솔리니, 크메르루즈, 징기스칸, 혼조과 아틸라, 율리우스 카이사르, 프란시스코 피사로, 프랑코 등등. 이들로 인해 20세기 중반까지 약 10억 명의 지구 인류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파괴적인 인물과 집단에 대한 추가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네, 10억 명이란 수치가 맞습니다. 상위의 소수 악마 세력이 이끄는 침략 전쟁과 테러에서 이렇게 많이 사망했습니다. 10억 개의 확실한 카르마 부채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카르마 상수화 상환은 현재까지 지구 행성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구는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지구 감옥에 갇힌 죄수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옥 내부의 갱들의 경쟁 구조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도소에 있는 75만 6천 명의 수감자들이 내부에서 깽강 간의 불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지 의식이 깨어있다고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티벳이나 세계 각지의 은둔에서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 홀로 수련하는 수행자들이 이룬 독립자아와 독자적인 깨달음을 제외하고는 지구 전체 인류를 놓고 보았을 때 아무도 독립적인 의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1차적으로 가족과 친구, 배우자, 2차적으로는 가입된 모임, 정당, 각종 조직과 회사 내에서 항상 집단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의 이런 면은 집단적인 의식의 교류와 서로의 이득을 위해 집단적이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므로 어차피 짐승들과 같은 집단의식입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하루에 3끼나 그 이상을 먹어야 하고 8시간의 잠을 자야 하며 번식 욕구에 기초한 그것에서 일평생 자유롭지 못하는가 등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지만 의식은 살아있어서 수면과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오늘 당장이라도 성취하려고 하지만 한정된 육체와 시간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도 너무나 짧은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신진대사에 따른 지속적인 음식물 섭취와 배설, 수면 그리고 다른 인간과의 친목과 교류 등으로 인해 실제로 한 개인이 독자적으로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에 정말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극도로 제한된 신체 메커니즘이 자연적인 진화의 산물인 것 같습니까? 짐승들과 식물은 자연적으로 셋업되었다고 해도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고려해보면 이것은 지구 감옥 시스템 설계자들에 의한 명백히 의도적이고 동물적인 셋업입니다. 지구와 지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달이라는 외계인들의 지구 감옥 사무실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지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알기 쉬운 탈출 비법이나 지름길 또는 뒷문 같은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대다수의 지구인간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왕 감옥에 갇힌 이상 이 안에서 제한된 시간과 각종 제약에 묶인 육체를 극복하고 최대한 자신의 인생 목적을 악으로 깡으로 달성해야 다음 생에서는 지구 탈출에 조금 더 가까운 여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지구 인류의 수준과 처지를 먼저 돌아보지 못한 이유에 기인합니다. 물리학자였던 페르미 정도니 외계의 지적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만 많은 수의 인간들은 아직도 저 하늘 위에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천년왕국 위를 날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항상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 그들은 지구에 갇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의식과 생각까지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